네, 안녕하세요. 교통평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노선은 이제 바로, 서울경전철의, 한 사업의 일환이죠. 바로 위례신사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례신도시에서 시작을 해서요, 가락시장, 그리고 하겨울역과 삼성역을 지나서 봉은사역, 청담역, 그리고 이제 분당선의, 역사를 지나서 이제 신사역까지, 도착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강남구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강남구 내에서 이제 순환하는 열차가 개통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신분당선에 이제 신논현역, 그리고 이제 논현역, 그리고 신사역 이렇게 한 축, 그리고 이제 강남 역삼, 뭐 양재, 매봉, 도곡, 대치, 학여울역, 그리고 이제 삼성역과 봉은사, 청담 이렇게 신사로 이어지는 네모자 형태, 그러니까 이제 순환선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번에 2호선처럼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순환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승을 통해서 강남구를 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이라고 하면은 구도심,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전통적인 도심이라고 치면 이제 시청과 종각, 뭐 종로상가, 을지로상가 이렇게 상당히 도심에 밀집해 있는 역사들이 촘촘히 박혀져 있었는데 이제 강남이 그런 도심의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례신사선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구도심에 버금가는 역사 거리의 위치, 그리고 간격, 그리고 규모를 그 명성에 맞게 그 수를 가져간다고, 또 거리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도심의 이런 이제 그 전차 노선들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 영상을 그 촬영을 할 때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는 쪽이 미래철도 DB거든요. 한우진 교통평론가님께서 올려주시는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이쪽에는 2021년경에 개통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2024년도를 목표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나마 요즘 들어서 약간 좀 그 민간 사업자 선정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삼성물산이 원래 이제 주관사였는데 삼성물산이 약간 수익성을 생각하고 손을 떼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제 GS건설이 그 주관사를 맡게 됐거든요. 근데 1월까지 또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또 제출하고 뭐 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통 시기는 2021년도 아니고 2024년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2025년, 2026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2007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2016년 11월에 이제 주관사를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변결해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송파, 강동, 그리고 이제 강남 동쪽에 미비했던 이제 전차 노선을 이제 깔게끔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위례 신사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례 신사선의 좀 재밌는 역사적인 배경을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나무위키에서 보시면은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원래는 이 위례 신사선이 용산역까지 운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역에서 노들역, 그러니까 9호선의 노들역까지 거쳐서 용산역으로 들어가는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신분당선이 용산 쪽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신사역에서 이제 종점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차라리 위례 신사선을 원한대로 노들역을 통해서 용산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신분당선을 이제 광화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지선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도 덜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신사역에서 종점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원래는 이제 삼성역에서 바로 그 네, 뭡니까? 가락시장역에서 바로 이제 삼성역으로 진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제 강남구청이 그 부담금 50%를 지불하고 항여울역과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역을 통해서 지나가게끔 노선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내용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또 상당히 또 재밌는 팩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위례 신사선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연장이 된다면 이제 성남시를 지나서 바로 이제 경기 광주시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남시와 광주시에서는 위례 신도시에서 성남 및 광주 노선을 연장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성남과 광주 간 MOU 협약이 발효되었다. 심지어는 용인시까지 이 노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해서 심지어 용인 경전철 그러니까 에버랜드역, 네, 전대역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 모노레일의 부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서울특별시로 바뀌었다. 일종의 기관 이임 사무가 되었다.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를 경유하게 되면서 강남 모노레일 1구간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로써 강남구 영동대로 남북축 전철망이 확충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당초 위례 신사선은 가락시장역에서 항여울을 거치지 않고 삼성역으로 직행하는 노선이었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이 노선이 이제 1.05 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1.05를 충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성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강남구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락시장역에서 항여울역으로 경유해서 삼성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남구청이 얘기하는 이제 강남구 내에 내부순환선이 완성이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분당선의 강남 3리 예, 그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돌아가서 그 위례 신사선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간의 우려도 된다는 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견 남겨주시고요. 꼭 남겨주셔서 토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50%를 이상을 강남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아마 삼성물산이 약간 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업 포기를 2016년 10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사업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요. 갑작스럽죠? 네,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사업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위례 신사선 자체가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삼성물산이 사업권을 포기한 위례 신사선은 최초 사업 제안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2024년 개통 계획도 물 건너갔다. GS건설 등 기존 컨소시엄이 참여한 업체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서 이제 GS건설이 이미 이제 주관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1월에 그 제안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AGT 고무차륜 3량 혹은 AGT 철제 차륜 2량을 검토 중에 있다. 고무차륜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용인, 광주, 뭐, 전대 에버랜드역 연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긴 길이를 버티기 위해서는 철제 AGT로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북선전철, 중전철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용인까지 연장이 된다면 상당히 긴 구간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중전철이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뭐 인천 2호선의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뭐 월미 은하 레일의 흑역사도 있고요. 네, 차라리 중전철을 하는 것이 좀 알맞은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통 논란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가락시장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관통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위례 신사선의 노선이 계획될 초기부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 통과를 꾸준히 반대했었고 이 때문에 탄천 쪽으로 바로 우회하는 대안 노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결정된 노선인데 비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노선이 초록색 검토 2인데요. 삼성병원과 항려울을 경우에서 지나가는 노선이 그 드리프트성이 덜하기 때문에 속도를 유지하면서 좀 좋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검토 2가 좀 타당한 것 같고, 뭐 굳이 검토를 안 해도 된다면 현재 도시 철도망 노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검토 3이나 검토 1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분당선의 흑역사를 되풀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의 주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그 노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이제 드리프트, 네, 거의 S를 연상시키는 노선이기 때문에, 네, 요즘 신분당선이나 9호선의 급행열차가, 환영받고 있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연장 계획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연장이 된다면 아마 이렇게 길게, 그 용인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오포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이제 에버랜드역까지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명을 보시면 위례역,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역, 가락시장역에서는 이제 3호선과 8호선으로 갈아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례 신사선 내에서는 가락시장역이 크게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가락역, 그리고 가락시형 아파트역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아파트 이름역보단 가락역으로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려울역이 이제 3호선에서 환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역이 2호선으로 환승, 봉은사가 9호선으로 환승, 청담역이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겠고요. 학동사거리역, 도산대로역을 지나서 신사역, 이제 추후에 신분당선이 건설이 되면은 환승역이 되겠고요. 3호선역과도 환승이 됩니다. 또 이제 연장이 된다면은, 위례역에서 창곡역, 중원역, 상대원역, 광주시청역, 경지광주역은 이제 경강선에서 환승이 되죠. 오포역, 전대 에버랜드역에서 이제 용인 경천철과 환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연장 노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수서광주선이 위례선 신사선 연장으로 또 점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그 수서광주선이 경강선의 일환으로 바로 서울로 진입하는, 정말 서울 경자의 경이 되나, 아니면은 이제 위례 신사선의 일환으로 흡수될 것인가라는 상당히 뭐 재미있는 관심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관련 기사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GS건설이 위례 신사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11월 14일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박태진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위례 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다시 한번 답보 상태에 빠집니다. 최초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이 최근 사업을 포기하면서 위례 신사선 사업의 임시 주관사로 선정된 GS건설이 사업성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노선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GS건설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네, 주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GS건설은 14일 위례 신사선에 대한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주관사였던 사업구조에서 본사 GS건설이 주관사로 변경된 만큼 새로운 사업구조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사업 제안서를 내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수요 예측, 서울시 지원책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S건설사가 또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을 또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태로 넘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하는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서울시는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위례 신사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매일경제에서 또 보도된 내용입니다. 위례 신사선 개통 지연으로 위기의 위례 신도시 분양권 웃돈 옛말 호가 수천만 원씩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SOC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례 신세선이 좀 위기 상황에 빠지자마자 이제 부동산 위례 신도시의 가격이 수천만 원씩 빠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11월 21일에 정다운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2024년 개통돼도 늦은 감이 있는데 또 표류리하뇨. 아침마다 교통지옥이 따로 없는데 경전철 사업이 더 늦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분양업체가 가장 강조했던 게 강남까지 30분 걸린다는 경전철 개통이었어요. 그 말 듣고 청약에서 떨어진 뒤 웃돈까지 얹어서 분양권을 샀어요. 중개업소에서는 개통 시기만 늦어질 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지난 11월 9일 위례 신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은 삼성물산이 위례 신사 경전철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소식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위례 중앙로, 위례대로, 위례 순환로 등 위례 신도시 트랜짓몰 인근 대로변 곳곳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위신선, 위례 신사선을 살려내라, 위신선 말고 머시 중원디 등 위례 신사선 사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삼성물산의 사업 포기로 위례 신사선이 사업 차질을 빚으면서 잘나가던 위례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때 분양가 대비 2억 원 웃돈이 붙을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지만 최근 거래가 줄면서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지난 11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까지 맞물려서 당분간 심리적 위축에 따른 거래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는 거죠.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 중심부 위례 중앙역에서 서울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과 3호선 항여울역을 거쳐서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경전철 14.83km 구간이다. 강남과 바로 연결되는 데다가 정체역이 11곳 중 8곳이 환승역이어서 위례 신도시를 서울, 송파, 강남권으로 묶는 황금 노선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막바지 공급에 이루어진 지난해 분양가가 웬만한 서울 지역 아파트 못지않은 1평당 1,7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분양권엔 다시 2억 원의 높은 웃돈이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례 신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평당 2천만 원도 훌쩍 뛰어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위례 신사선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이 지난 10월 31일 정말 얼마 안 됐네요. 27일 전이네요.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공식적으로 사업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당시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말 많은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온 상태였네요. 신도시 내 핵심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위례 신도시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서울시는 지난 11월 10일 참여사 중 하나인 GS건설이 주관사 지위를 이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10일이면 정말 오래 전이 아니군요. 얼마 전이네요. 네, 17일 전이네요. 그러나 주건사였던 삼성물산이 빠지면서 2024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의 계획이 수정되고 개통 지연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어도 주관사만 바뀌면 최소 반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강남과 인접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거리상으로 보면 성남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가 강남 직주권으로 인기를 모은 배경에는 위례 신사선 사업 호재가 있었던 만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불안한 주민과 입주 예정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통이 많이 지연되는지, 집값 시세 변동은 있는지 등을 묻는 전화들이 빗발치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정말 그 환승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38호선이 환승되는 가락시장역이라든지 5호선과도 또 환승이 될 예정이고요. 항여울역, 삼성역, 봉은사역, 청담역, 네, 분당선, 네, 3호선 정말 많은 노선들과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황금 노선, 9호선에 버금가는 황금 노선이면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똑같이 듭니다. 현재는 대중교통 수단이 위례 신도시에는 거의 없다는 내용이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그 GS건설이 잘 참여를 해서 위례신사선의 정상화를 가시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S건설이 이제 내년 1월 말에 제출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뭐 1월 26일 서울시에 제출하기로 최종 확정된 상태고요.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제안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노선도 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아마 바뀐다면은 역사를 간소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강남구가 홍보해 왔던 그런 이제 강남 순환 노선의 그런 명성은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 부분이기도 하죠. 역시 그 DC 인사이드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의 반응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삼성물산 위례신사선 사업 발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게시물에 올라왔었습니다. 뭐 그거에 관한 그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의 반응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댓글을 보면은 츠드님께서 철덕에 아마 초성을 입력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덕. 도로교통이라도 제대로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위례 덕분에 송파대로가 주차장이 됐는데 버스 증편이나 노선 추가가 시급해 보인다고 남겨주셨고요. 네, 서울시장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위례 신사선 대신에 3호선을 연장하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응응님께서 10월 22일에 남겨주신 내용이네요. 수서기지선을 활용해서 수서기지에서 내고 건너서 장지역으로 해서 위례중앙역으로 들어오면 개꿀일 텐데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거에 관한 댓글은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례신사선 망했다는 얘기가 10월 또 중순에 올라온 글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올라왔군요. 네, 철덕에서도 그 철도 갤러리에서도 말이죠. 위례 핀피줌들 단체 자살할 듯 저것만 바라보더만이라고 했었는데 위례에서는 그냥 트램 타고 8호선 타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례선이 있기 때문에 위례선에서 8호선 타고 간다는 얘기인데 뭐 급하면 당장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례선조차도 지금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위례에다가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런저런 고민이 가중이 될 것 같다는 네, 안타까운, 네, 저도 마음이 시리네요. 네. 정말 그것만 보고 아마 부동산을 구입을 하셨을 텐데 이거 정말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은 언제 되나요? 라고 응능님께서 10월 3일에 남겨주셨는데 대체 언제? 라고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누가 전화했더니 사업서 제출한다는 소리가 또 나오긴 했던데 라고 2025년 이후에 할 듯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위례신사선 노선은 정말 아름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강동에서 좀 광고 그 같은 언제나 저희 교통 눌러주셔서 큰 힘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승역이 정말 많았던 위례신사선 오늘 바로 다뤄드렸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노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쪼록 2025년, 2024년까지 꼭 완공이 되었으면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평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